이 이제 오랫동안이 주식 술 먹었어? ODM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차영 전문가고요. 네. 길건우입니다. 네.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뷰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최근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100억 달러 정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화장품 섹터가 어떻게 조금 발전을 해 나갈지 가능성이 어떻게 있어 보이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많더라고. 화장품 인기 많죠. 제가 아는 그 해외 잠깐 나가 있는 애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한 번씩 들어올 때 화장품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게 조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수출액 보면은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수출액 자체가 이제 높아졌다는 거는 확실히 기업의 매출 자체가 올라갔다는 부분인 거고, 이제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내수 시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제 외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거를 또 증명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얼마나 먹힙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액 자체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인 거고, 네. 국가별로 화장품 수출액을 이제 보자면 과거에 한 2016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전 세계 대비를 했을 때 한 5위권 정도 안에밖에 못 드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권까지 오르면서 많이 올라갔다. 네,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출액을 보여. 잘 나가네. 네,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그 화장품에서 최초를 조금 제법 만든 걸로 알거든요. 네, 마스크도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최초인데,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좀 최초를 많이 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최초를 달고 나오는 좀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지 않나. 마스크팩도 마찬가지고요. 마스크팩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 있는 라인들이 뭐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어 공부를 되게 오래 해서 진짜? 일본인 친구가 조금 있는데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 저요? 아리가또. 어디 화장품 뭐 좀 사다 줘. 어디 블러셔 좀 사다 줘. 아니면 마스크팩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너무 좋아요. 기초 못 쓰는 거예요? 화장품 못 써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도 많이 핫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색조적인 부분들 워낙 이제 지금 케이팝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다 보니까 색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풍을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 색조랑 기초 우리나라 거 씁니까? 색조 같은 경우는 클리오라든지 기초 같은 것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뭐 AHC라든지 국내에서 제조되는 화장품들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 아무튼 인기는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까 방금 기초도 얘기했고 색조도 얘기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ODM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용기 관련 기업들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걸 어떻게 뭐 저희가 분류해서 봐야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사실 저는 화장품 중에 클리오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클리오 이렇게 보면 클리오는 클리오라는 회사에서 아니면 클리오를 뭔가 이제 판매를 중간에서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클리오라는 제품이라든지 뭐 가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사실은 ODM이라는 위탁적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ODM 기업에서 만드는 거라는 걸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런 ODM 생산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저는 보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ODM을 봐라? 네, ODM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ODM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OEM, ODM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OEM이랑 ODM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ODM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부터 이제 생산까지 같이 하는 게 O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OEM은 제품 이제 생산만, 개발은 따로 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걸 O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OEM은 잘 바꿀 수 있고, 제가 안 그래도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ODM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왜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자체를 ODM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ODM 기업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어렵지만 사실 생산 자체는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만 어떻게 보면 위탁하기 때문에 더 잘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ODM 기업들이 경쟁력이 조금 있다. 그렇죠. 기술적인 거죠? 부분이 아무래도 뛰어나다. 그 ODM은 오케이. 그럼 뭐 다른 기업들은 또 볼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많이 주목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손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을 조금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중국 향이 셌던 애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잘 먹혔던.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잘 먹혔던 기업들. 야, 코리아나면 거의 부모님 세대인데. 코리아나도 그래도 나름 이제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은 추억의 알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때 잘 나갔어요. 한때 잘 나갔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이 주가가 너무 못 갔어. 최근 들어서 사실은 다른 기업들 잘 갈 때 뭐 얘네들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대부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이 기업을 보고 가야 되는지 기간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우리나라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핫한 상태이고 저 또한 화장품을 살 때 기초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이렇게 계절별로 좀 바꾸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우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보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중국처럼 좀 중국에서 잘 수출이 됐어.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 이럴 때 되면 사실 화장품 섹터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새로운 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시점에 맞게 너무 길게 보시는 마시고 한 상반기, 하반기에 나와서 한 6개월 간격으로 좀 전략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장기간의 우상향보다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지금 수출 기조가 워낙 나쁘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 한 6개월 정도,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화장품 실적이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버텨주는 수출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ODM도 좋다고 하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꼭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좀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수출이 잘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뭐 ODM 기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콜마에 대한 기업을 조금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왜 이유가 그러냐 있나요? 하면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도 어떻게 보면 ODM 기업 중 하나죠. 하나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많이 주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의약 외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술력이 첨가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들을 수출해 나가는 것들이 더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제품군이 다양해요? 네, 제품군이 조금 더 다양하고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 외품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한국콜마가 조금 더 저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ODM 기업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꼭 하나 꼽으라면 한국콜마다. 실적이 가장 기업한테는 중요한 부분인 거고 결국엔 기업의 실적이 저희한테는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익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실적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결론은 한국콜마. 한국콜마. 오케이.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한테 주식을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힘줘서 얘기했었던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할 겁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DM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나 해외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을 되게 힘줘서 저는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ODM 기업들이 대부분 북미 쪽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 시장 동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시장 동향 안에서 화장품 섹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